네, 안녕하세요. 역사 프리즘 삼능경입니다. 오늘도 저의 역사 채널에 오셔서 역사적, 시간적 순서를 보시면서 함께 시간을 갖는 분들께 많은 공감을 얻습니다. 자,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자, 요번에 347년부터 366년까지는 흐레 이사금, 이국 고구려는 고구원왕이고, 백제는 근초고왕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신라는 흐레 이사금이 꽤 많이 오랫동안 통치를 합니다. 거의 뭐 보셔도 좀 숫자로 보셔도 거의 47년인데 꽤 많은 역사를 이제 흐레 이사금 혼자서 거의 반세기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자, 고구려왕도 여러 가지 되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지금 계속 버텨내고 있고, 자, 백제는 이제 근초고왕이 이제 올라가서 전 시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잃어버린 20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야 할 수 있죠. 자, 먼저 근초고왕은 비류왕의 제 둘째 아들이다. 자, 지금 잃어버린 20년 중에 단초가 되는 게 저 둘째 아들이라는 거고, 자, 신체 용모는 뛰어나고 훌륭하였다. 지식의 깊이가 있고, 개왕이 죽고 자리에 이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자, 그리고 이제 2년차를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2년차에는 지금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오죠. 자, 봄 2월에 하늘과 신령한 땅 귀신, 자, 귀신 신이 아니고 신령한 신이에요. 그 다음에 땅 귀신 신이고, 천지에 신령한 땅 귀신께 제사를 드렸다. 벼슬로, 자, 절배와 하리가 벼슬로 올렸다는 소리예요. 자, 진정을 조정자평에 올렸다라는, 조정자평이면 굉장히 큰 벼슬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위에 누군가가 이 등급을 나눠놨잖아요. 옷 입는 것도 나눠놨고, 그건 나중에 이제 백제 다시 가면은 백제 그 의복이라든지 관직 이런 부분에서 또 따로 나오니까 그때 다루기로 하고, 자, 어쨌든 큰 벼슬이었다. 다음에 보시면, 자, 진정이 왕 후의 친족. 자, 그쵸. 자, 진정이 왕후의 친족이었다. 성품이 사납고, 사나울 한자죠. 어그러지고, 뭔 뜻인지 알죠? 어그러진다는 것이 뒤틀려 있다는 거죠. 다음에 어짐이 없다. 어짐이 없다는 건 굉장히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거죠. 그러면 일을 임할 때에, 자, 가혹할 가짜가 있고 가늘새가 있어요. 일을 임할 때 번거롭게 하고 아주 모질게 굴었다는 것이죠. 근데 까탈스럽고 아주 나쁜 놈 그 인상이 확 들어서죠. 진정이라는 그 왕후의 친척이. 그리고 권세를 믿고 스스로가 다스려서 나라 사람들이 병들었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단초가 되는데, 그럼 이제 잃어버린 20년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여러 가지들을 한번 다 뒤져봤어요. 근초고왕에 대해서. 거기 지금 진서, 같은 시대 때 진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찾아보고 했는데 근초고왕에 대해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행여나 해서 제가 이제 또 잘 보고 있는 두 개의 채널이 있는데, 하나는 책보고 채널과 다음에 고대국가를 찾아서라는 선생님이 하시는 채널을 잘 보고 있는데, 책보고 채널에서 이제 백제서기, 백제 왕기에 대해서 이제 책을 내셨어요. 작년에 내신 건데, 그러니까 일본 왕실에서 박창화 선생님께서 이제 필사해 오신 거를 이제 하진규 번역과 책보고 교정 편립 해가지고 이제 책을 낸 게 있는데, 그래서 한번 구입을 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혹시 이 책에는 있지 않을까 해서 보았으나, 역시 이 책에도
삼국 사기와 마찬가지로 근초고왕의 잃어버린 20년은 없더라.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잘 보시면 단초가 되는 게 몇 가지 있으니까 20년을 어떻게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첫 번째가 근초고왕은 이제 둘째예요. 그럼 첫째가 있을 거고, 그러면 첫째를 난 그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력 다툼이 얼마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 나온 그 친척 진정이 왕후 세력이잖아요. 그러면 이 왕후 세력을 제거하고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데 걸린 시간이 20년 정도 걸렸다. 근데 어디에도 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냥 저의 짐작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근초고왕은 어떻게 하든 이 불합리한 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20년 동안 뭔가 노력을 한 거다. 그런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진정이라는 친척 왕후 세력을 없앴고, 하여튼 뭐 그런 저의 생각에 뿌리 깊게 내린 그 배후 세력의 종지부를 없애는데 시간을 많이 썼다. 자기 사람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대외 환경이 전쟁을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준 일이 없다. 고구려가 다 지금 짊어지고 있어요. 전쟁이라는 부분을. 그쵸? 선비하고 지금 계속해서, 그 다음에 옆에 동진이랑 계속해서 지금 뭔가 일이 벌려지고 있어요. 고구려가. 그 밑에 지금 백제와 신라는 평온해요. 그냥 평온해요. 단지 신라와 외와의 관계가 좀 약간 악화되고 있는 것뿐. 그러니까 근초고왕한테는 굉장히 이 20년 동안 그 외적 환경이 이 내적 환경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나오는 역사가 하나도 없다. 그거 봤을 때 그냥 저의 그냥 짐작인 것 뿐입니다. 시간 되시면 이 백제서기, 백제왕기도 한번 사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괜찮아요. 뭐가 괜찮냐면, 삼국사기와 이 백제왕기 이거에서 다른 점은 뭐냐면, 그 여기는 그냥 뭐 몇 년 몇 월 써있잖아요. 근데 몇 년 몇 월에 60가짜가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해하시고서는 백제왕기나 백제서기도 사서 보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요. 자, 39년. 자, 궁우물에 수폭으로 물이 넘쳤다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자, 350년입니다. 349년. 고궁 원왕입니다. 19년. 왕이 자, 그죠? 앞전이죠? 그러니까 앞쪽으로, 아니면 뭘 내세워서, 그러니까 동이 혹은 송황을 내세워서 연나라에 보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에 동이 혹은 송황을 내서 연나라에 보내졌다. 그래서 연왕준이 죄 있는 자들을 용서하였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고쳐서 활이라였다. 동의장군한테 그 동의장군 그 송황한테 벼슬로 중의를 올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지금 어쨌든 중의라는 벼슬을 주었다는 부분이 나오는 거 보면 그런 부분이 있고요. 뭔가 이 특별한 게 있을 텐데 제가 찾지 못했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자, 그리고 350년 신라 흐레이사금 때 일입니다. 가만 보시면 이 부분도 있습니다. 자, 41년 흐레이사금 41년 봄 3월. 자, 학이라는 새의 집이 월성 노퉁이에 있었다. 뭔가 굉장히 좋은 부분의 이야기인지는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무당에 관한 이야기겠죠. 어쨌든 이사금이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 봄 4월에 큰 물이 열흘 동안 두루 미쳐서
그러니까 큰 홍수 아니면 뭐 큰 태풍 뭐 이런 거겠죠. 평지의 물이 3, 4척 1척에 1.5라고 생각하면 거의 4.5m에서 4m 아니에요. 6m 아니에요. 됐다. 그래서 관이 침몰하고 떠다니고 백성들의 집이 벌어졌다. 산에 열쇠고 싶은 게 되었다. 백제도 같은 우리 한반도에서 보면은 홍수가 나거나 태풍이 있으면 전라도와 그러면 경상도에도 분명히 같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백제는 지금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 관측된 것이 없나 봐요. 백제에서는. 아니겠죠. 자, 요런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을 한번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백제도 이 한반도에서 같은 라인이면 홍수 혹은 태풍에 대한 소식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그게 한반도죠. 그게 날씨에 대한 부분이겠죠. 우리 지금 보세요. 무슨 태풍 뭐가 와서 마치 막 남해 쪽으로 와가지고 저쪽 동해 쪽으로 빠져나가면 전라도고 경상도고 좀 다 아작나잖아요. 지금 그런 일인 건데 여긴 지금 하나도 안 써있다. 백제는 하나도 안 써있단 말이에요. 단지 신라에만 써있어요. 자, 그거에 대한 부분이 뭐냐. 자, 좀 이따 또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자, 지금 고구려 25년을 그냥 넘어가고, 자, 356년에 자, hre 이사금이 죽습니다. 47년 동안 정치를 하고 나서 여름 4월에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우선 남물 이사금이 이제 오르죠. 남물 이사금이 이제 오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남물 이사금. 저는 표현하기에 내물 이사금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긴 한 것 같은데, 뭐 어찌나나 어쨌든 내물 하나는 남일 이사금이 올랐다. 성은 금이요 구도 갈무낭의 손자다. 아버지는 말구 가구이고 어머니는 금씨 휴례 부인이다. 자, 성 금씨인데 어머니도 금씨야. 왕비는 금씨다. 자, 왕비도 금씨. 자, 미추왕의 여식이었다. 자, hre가 죽고 아들이 없어. 자, 내물이 이어서 올랐다. 말추. 자, 니사로 내 형제니라. 라고 지금 쓰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되면은, 자, 엄마도 김씨, 나의 성도 김씨, 왕비도 김씨. 자, 요러면은, 친족들 간에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밑에 부분에서 뭐냐면 이제 논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내무랑 때부터가 진짜 김씨가 이제 존속하면서 천천히 이제 김씨의 처음 시작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김씨가 쭉 이어지잖아요. 어쨌든 지금 김씨의 구조는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논하여서 왈 아내를 취하는 것도 취하지 아니하는 것도 같은 성씨이니 이 두텁게 구별되어야 한다. 이때 옛날에도 노공의 취하는 것은 성씨 오씨였고 진나라 제후에는 4명의 계지 피씨가 있었고 진나라의 사패, 장나라의 차산이 깊게 원망하였었다.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만약 신라도 즉 동성을 취하는 것 이것에 이미 그치지 아니하고 형제, 아들, 시어미, 이모가
손이 누이가 쫓아서 대개 아내로 불린 것이라. 비록 바깥 나라의 각각 다른 풍속이나 이 증언의 예로서 꾸짖는 것인데, 즉 큰 거스림이니라. 자, 또 만약이 나오죠. 만약 흉노의 어미가 아들을 간통하고 사통하는 거면, 굉장히 더 끔찍한 이야기죠. 자, 엄마가 아들을 간통하는 거예요.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즉 또한 이것이 심한 것이다. 자, 흉노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남은 이사람 2년차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보시면, 2년 봄, 자, 사신들을 보내서 호라비, 그다음에 과부, 고아, 호러미를 물을 묻고선 어루만지고, 그다음에 각각 곡식, 세 곡, 여기서 지금 휘곡자는 뭔가 이 단위예요. 세 곡식을 하사하였다. 근데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죠. 효와 공선함이 특별히 다른 행실로 있는 자에게는, 자, 더 준 거죠. 뭐냐면 한 단계 더 윗급으로 벼슬을 줬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 벼슬이라고 써있지만 뭐 곡식으로 더 준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되게 효와 공손함 행실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라는 분인 것 같아요. 358년, 자, 뇌물이 싸움 3년을 보겠습니다. 자, 시조사당에, 여기는 벌써 다 지나갔네요. 네. 여긴 제가 안 한 부분이군요. 자, 그럼 7년을 보겠습니다. 자, 4년, 시조사당 뜰에 나무가 나뭇결로 연속되어 있었다. 자, 요 한자가 좀 잘 안 쓰는 한자인 것 같아가지고 찾느라고 좀 오래 걸렸습니다. 자, 364년. 자, 364년. 자, 보겠습니다. 자, 9년입니다. 9년차. 여름 4월. 굉장히 되게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라는 지금 외나라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지금, 적대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나온 얘기입니다. 9년 여름 4월. 외나라 많은 군사가 이르러 왕이 두려워서 가히 대적하지 아니하고, 왕이 듣고선 대적하지 아니하고, 풀로 허수아비 사람을 수차를 만들었고, 그런 얘기죠. 다음에 옷의, 가질지, 병사병. 자, 옷에 옷으로 군사로 지키게 하고, 토암산 아래, 차례로 세워서 용사 1천여 명을 부현 동쪽 언덕에 매복하였다. 그러니까 되게 많아 보이잖아. 허수아비도 막 몇 천을 만들고, 그다음에 매복하게 그거 다 옷을 입히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아 보여요. 머리를 많이 쓰신 거죠. 뭔가 되게 전략 전술이 되게 두렵지만 전략 전술이 있었다. 나우리 섬이 외인의 무리들이 그 무리들을 의지하여서 직진함에 그것의 의미를 모르고 치려고 나갔는데 매복되어 있던, 그렇죠? 매복되어 있던 외인이 크게 패하고 달아났고, 저 외인이 크게 패하고 달아났고, 쫓아서, 자, 몇 기와 다할진, 쫓아서 거의 다, 자, 죽일 살 쳐서 죽였다. 잔인할 땐 굉장히 잔인하네요. 네, 그쵸? 외인들이 크게 져서 대패
부패하여서 달아나고 있는데 쫓아서 쳐서 거의 다 죽였다. 그러니까 많이 왔던 거예요, 병사들이. 그럼 지금 외나라는 지금 굉장히 지금 위태위태한 상태에 되겠죠. 신라를 치러 왔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 우회에서도 보면은 그 외나라랑 싸운 일들이 되게 많았죠. 여기 찾아보면 좀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저번에도 몇 군데 했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관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자, 신라는 여기서 지금 됐고, 366년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시면 신라와 백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불을 빙자에 대한 부분. 자, 백제인이 와서 안부를 물었다. 자, 근초고왕 21년에도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3월이에요. 백제가 사신을 신라에 보내서 안부를 물었다. 똑같은 말이죠. 자, 신라 여름 4월 큰 홍수가 있었다. 이게 큰 홍수인지 태풍인지 몰라요. 산 열쇠곳이 붕괴되었다. 잠시만요. 산 열쇠곳이 붕괴되었다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나왔잖아요. 한반도의 남부 같은 지역, 그쵸? 백제는 서쪽, 그 다음에 신라는 동쪽. 태풍이 와서 휘몰아치고 가면 백제도 홍수가 나거나 아니면 태풍에 대한 역사가 지금 쓰여 있어야 되는데 백제는 전혀 그런 역사가 안 쓰여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한반도의 그 위치가 아니고 백제와 신라의 위치가 다르다. 그걸 좀 나타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지금 요 부분만 봐도 이 날씨에 관한 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는 부분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어. 그럼 그게 태풍 아니에요? 홍수 아니면. 그러면 같은 지역이잖아요. 남부 지방이잖아요. 전라도하고 경상도 하고. 근데 그런 일이 없어. 한쪽에서 아예 나타나지 않아요. 의아하죠? 자, 고구려 25년을 볼게요. 자, 고구려왕 25년입니다. 자, 요 부분 나오는 데가 어디가 나오냐면 지금 진서 110 모용준에 대해서 보면 나옵니다. 제가 따로 적어놨고요. 같이 한번 비교하면서 볼게요. 고궁완왕 25년 자, 봄 1월 왕자 병부를 왕태자로 올렸다. 그리고요. 자, 겨울 12월이에요. 겨울 12월. 자, 왕이 사신을 연에 보내. 자, 이르어 인지를 아니면 뭐 지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지를 받아들이고 뛰어난 것을 바쳤다. 그게 뭐냐면 이때 그 어미를 청하였다. 그러니까 인질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줄 테니 이것들을 받아달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랬더니 연왕 준이 허락하였고, 자, 어머니 잡혀갔을 때는 지금 고궁원왕 때 잡혀갔을 때는 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준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도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였죠. 그렇죠? 허락하였고, 자, 전중 장군 도감을 보내서 이 왕의 어머니 주씨가 귀국하는 그 기간 동안 같이 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 서희자와 할 위가 뭐냐면 똑같이 아시죠? 벼슬로 올렸다. 그 얘기인데, 자, 여기서 왕은 지금 고구려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왕을 벼슬로
동대장군 영주 자사로 자, 칠정이라는 것이 불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나라에서는 고구려 왕을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동대장군 영주 자사로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낙랑궁으로 봉했다는 거예요. 낙랑궁으로 봉했다는 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왕이 그런 까닭으로 그냥 이르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진서 110을 보면 똑같이 어떻게 되느냐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 왕 쇠 써있습니다. 자, 고구려 왕 쇠는 아니에요. 자, 고구 원왕은 원래 그 류라고 읽어야 돼요. 위에 지금 뭐가 빠진 거예요. 자, 류를 읽어야 돼요. 죽일류. 죽일류 보이시죠? 한자가 비슷한데, 네, 위에, 세금자 위에 두 개가 뭐 빠졌죠. 그러면 이걸 베낀 사람들이 빼먹은 거지, 이거 원래 썼던 사람들은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면 진서가 약간 베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의 생각입니다. 자, 고구려 왕 쇠가 사신을 보내서 은혜에 사례코죠. 그렇죠? 자, 사례할사, 은혜은. 자, 고구려 왕 쇠가 사신을 보내 은혜의 사례코죠. 그 고구려 여러 곳에 나라 물건을 바쳤다. 또 뭐 뒤에 내용이 없어요. 또 그것은 뭐냐면 준 왕이 똑같이 써있자에 써있죠. 써있자에 하리자 써있죠. 그렇죠? 어떻게 하냐? 자, 준 왕이 벼슬로 쇠로 써있죠. 쇠를 영주에 제후군사로 하여. 자, 영주라는 곳.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위치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영주라는 곳이 나오죠. 자, 영주라는 곳에 제후군사. 제후군사로, 그 다음에 동대장군, 영주 좌사로 불렀고, 칠정을 똑같이 불렀다고 했고, 낙랑공으로 불렀다. 자, 지금 크게 보면은 낙랑이 있는 곳이 영주였다. 그 지역이 영주인데 특히 낙랑을 낙랑이라는 곳에 고구려에 뭐가 핵심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고구려 왕을 낙랑공으로 봉하면서 영주 좌사로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낙랑이라는 곳이 고구려가 있었던 곳이고 여기가 요충지이고 위치상 되게 중요한 곳이었다. 그리고 낙랑이라는 곳이 아주 표현이 잘 되어 있는데, 자, 영주랑 같이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 이 영주라는 땅이, 낙랑이라는 땅이 다 고구려 땅이었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쵸? 근데 이 내용이 왜 진서에 써있냐 이거예요. 왜 진서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연에서 비롯된 것이지 진나라에서 비롯된 건 아니잖아요. 연나라에서 비롯된 거지. 저 이런 고구 원왕의 불행이 연나라에 의해서 모용황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어떻게 진나라의 역사로 지금 그대로 남아있냐 이거죠. 그쵸. 동지루로 간 이 진나라가 이것을 알았을 리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의 역사를 그대로 지금 진의 역사로 집어넣는 거예요. 진나라 역사로. 그래서 마치 자기가 더 컸다 라고 느끼게끔 지금 진나라 그 연나라 역사를 지금 이렇게 지금 진으로 집어넣었다는 이 자체가 그러면 진은 연을 어쨌든 간에 진이랑 연이랑 관계가 뭔가 있었겠죠? 어쨌든 뭐 여기까지 일단 오늘은 하고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